오늘의 그거는 이제 이번 클래스에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거를 집행성에서 collection of the point, 이게 그림으로 인상주의 화가가 그림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서는 점점점이 하나의 큰 예술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본다면은 요 레드 닷이나 블루 닷이나 오렌지 닷이나 점의 의미가 없겠죠. 그냥 칼라지. 그러나 그게 집대성에서 결합체가 되면은 하나의 예술품이 탄생하듯이 서양 문명의 발전 역시 여러 그 매체들의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발전이 됐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클래스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서구 발전의 큰 모태가 되었고 자연과학의 발전, 교육, 종교와 정치, 의학, 경제,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스에서 이렇게 원반 던지는 사람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로마 카피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에서는 총독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참 보기는 좋은데 총독은 참 그 만들기가 힘들어요. 경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똑같이 돌로 대리석으로 깎은 다음에 그 총독은 녹여가지고 땅굴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 오늘날 보는 돌로도 만들기도 했는데 돌로 안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예술품들이 그리스 예술품은 총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서양 예술학 하는 분들은 전공하신 분들은 로마를 굉장히 싫어해요. They make it cheap.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모든 거를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면 로마는 뭘로 만들었어요? 대부분 큰 공사할 때 콘크리트로 만들었죠.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자갈과 이런 믹스처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로마가 콘크리트를 만든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지만 오늘날도 쓰고 있으니까 건축에 그 단지 싸게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싸게 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저분은 그렇게 딱 설명까지 다 해서 숙제를 해오셨는데 바니타스 몇 개만 제가 중요한 것만 말해요. 바니타스는 뭐냐? 라틴 말로 베니티란, 영어로 하면 베니티란 뜻입니다. 허무, 허영, 덧없음.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술품에 이렇게 엠베서더라는 작품인데 몇 번 제가 보여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1533년에 한스 홀바인드 영거라는 더치 사람이 그린 프랑스 대사들이 영국에 온 사람들을 헨리 8 때 영국에 온 분들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상한 물체가 하나 있죠. 이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해골 바가지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각도를 놓고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의미냐. 당신들이 젊은 이분은 둘 다 대사인데 한 분은 신부님이세요. 신부님. 둘 다 20대 젊은 분들이 대사로 왔는데 또 한 분은 신부가 아니고 secular, 그러니까 속세적인 대사님인데 어쨌든 간에 두 젊은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에 온갖 양탄자라든지 이런 최고의 당시의 유품들을 책이 있는 거 봐서는 학식이 있는 분들이고 과학 기계가 있는 거 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인 걸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당신도 그 허무 없이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 여 뒤에 커튼 뒤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니타라는 것은 오늘날에 당신이 뭘 하든 간에 항상 영적인 거 그리고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닫고서는 하라. 그래서 책을 하는 것은 배움이고 그렇죠. 시간이 촛대가 이렇게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니타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벨라케스가 두 사람의 똑같은 바크스를 그렸어요. 1596년, 1593년에 와인의 신인 바크스가 이렇게 홍조를 띠면서 머리에는 포도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머리에 두르고 있고 포도잔을 들고 있고 참 건강한 체구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바크스는 입술이 퍼렇고 손때를 잘 보면 손톱이 더럽고 여기 잎사귀가 여기 풍성하지 않고 메말라가고 있죠. 좀 병든 sick 바크스. 자기 자신의 힘든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참 특이한 작가인데 anyway 이거 역시 베니타스를. 그래서 우리 그 여성분들 그 홈디포나 아니면 뭐 좋은 뭐 상점 같은 데 하면 베니티 이번에 새로 사야지. 베니티지 않습니까? 베니티가 거울이라는 뜻 아닙니까? 거울이 베니티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다. 라틴 말로 하면 베니타스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예술과 다 연결되어 있다. 베니티, 베니타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칸트로파스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탈리안 말로는 카운터 포즈. 포즈를 취하라 그러면 이렇게 경직된 건데 카운터 포즈 다 이렇게 웨이트를 한쪽으로 쭉 놓고 발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트위스트 된 게 몸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고개는 이쪽을 딱 향한 이 카운터 포즈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내추럴한 사람의 포즈를 말하는 거고 이런 작품을 보면 보는 사람이 관객이 마음이 편해져요. 자연스럽고 상대적으로 코로스라는 그리스 말로 젊은 남자를 코로스로 합니다. 젊은 여인, 처녀를 코리라고 그러고 I가 되면은 여성이 되는 거고 젊은 여성. 이집트의 페로하고 비슷하죠. 경직돼. 이집트에 가면 모든 페로가 이렇게 다 경직돼가지고 바로 옆에 페로의 와이프가 서 있는데 팔도 쭉 뻗었고 다리도 쭉 뻗어가지고 다리에 니캡이 딱 보이죠. 이 니캡하고 락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플렉시블한 니하고 다르죠. 손 동작이나 발 모양이. 이걸 보면은 예술적으로 우리가 별로 그 예술의 조예가 없다 하시더라도 딱 보시면은 이게 좀 경직돼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칸트로파스토. 그 다음에 베너스 푸디카. 비너스의 정수기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비너스 상을 보면은 이렇게 호수나 이런 데서 착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이 타월을 이렇게 살짝 하면서 젖가슴과 이 퓨빅 에리아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베너스 푸디카라고 합니다. 기원전에 만든 그리스 석상과 르네상스 때 비너스의 탄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서 가져왔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원근법이죠. 동양 미술하고 서양 미술에서 원근법을 정확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어서 과연 과학적으로 미술품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linear perspec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ll parallel line, 페로지너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parallel line으로 쫙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parallel line은 크기가 예수님에서 그 다음 단계, 저 멀리에 있는 사람 모습이 거리에 따라서 딱 다르고 여기서 대칭으로 가는 이 라인 역시 쫙 한 곳으로 모이죠. 요 모여서 사라지는 지점을 vanishing point라고 합니다. 미술에는 꼭 vanishing point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든 간에. 만약에 여기에 큰 사람들을 그려놓고 여기에 자연 산이나 이런 걸 그렸다 그러면 쫙 해가지고선 저 끝에 vanishing point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vanishing point가 여기죠. 사라지는 지점이. 그래야지 미술품을 보는 사람이 이게 혼동이 머리에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저스가 샘 피터한테 키를 주는 거죠. 키를 몇 개를 줘요? 잘 보세요. 2개 주죠. 네. 그래서 이게 지상의 삶의 도덕적인 거 이런 거를 네가 가르쳐라 해서 키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천상의 키를 또 하나 주면서 너를 따르는 사람한테 천상의 키가 있을 것이다. 문을 열 수 있을 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나 주교님들 그 사인에는 꼭 2키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프리마 빈센 반 고의 스타일리 나이트 보시면은 미술품의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탈리안 용어가 많아요. 가끔 프렌치 용어도 또 많지만은 이탈리아가 많은데 첫 시도라는 뜻입니다. 첫 시도.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첫 시도. 원래 미술은요, 모든 것이 굉장히 타임 컨수밍,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본 르네상스 같은 작품을 그리려면은, 그 전에 이런 미술품을 그리려면 맨 처음에 덧칠을 하고 캔버스가 있다면 캔버스에 쫙 파운데이션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하듯이 쫙 깔아야 돼요. 왜냐? 캔버스가 우들우들 하잖아요. 그 캔버스가 물감을 먹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감을 먹지 않게 캔버스가 위에다가 쫙 깔아요. 파운데이션을. 뭘로 하시든 간에 그게. 주로 왁스나 그 당시에 애니멀 팻도 썼고 기름도 썼고 그래서 쫙 깔아요. 맨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컬러를 라이트로 하든 다크로 하든 up to you. 라이트로 하면 화이트 컬러 같은 걸 그레이 컬러를 깔아요 또. 그 다음에 점차 그림을 라이트 투 다크 아니면 다크 투 라이트로 그림을 했는데 보통 이게 뭐 색깔이 많을수록 뭐 10번, 20번 칠을 하는 거예요. 덧칠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죠. 왜냐하면 다 말라야지 그 위에다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히어로 밴 고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ne day.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오일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조선에서 썼던 붓으로 그린 수채화 같은 물감이 금방 종이에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오일은. 무슨 말이냐? 오일이기 때문에 마르질 않아. 그럼 어떻게 그리냐? 파란 물감을 딱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 위에 곧바로 그냥 하얀 물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도가 끝이에요. That's it. You don't have no foundation. Nothing. 그래서 빈센 반 고의 그림은 율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칼라를 그 자리에서 그냥 팍팍팍 쓰는 거예요. 파란 거 위에 노랑 거 위에 파랑, 뭐 하양 색깔, 노랑 색깔. 그 자리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면은 이렇게. 그 대신 말면 안 되죠. 번지니까. 들고 와가지고서는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서는 술값이 없으면 너 이거 가질래? 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빈센 반 고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감으로 단숨에 완성하는 작품을 뜻한다. 그래서 프로는 뭐냐? 좋은 점은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성격에 어울리지. 빨리 해치울 수 있으니까. 네, 한국 분한테 그림 하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 석 달 후에 오세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알라프리마의 좋은 점은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싸죠. 당연히 경비가 쌀 수밖에 없겠죠. 물감도 덜 들어가고. 칸은 젖은 채로 하니까 세심한 면이 없어요. 세심하게 그릴 수가 없어. 보시다시피 러프하죠. 그러면서 그냥 제 사적인 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종교적인 의도는 없으니까. 여기 수평선이 있는데요. 지평선이 있는데요. 지평선에 아주 조그맣게 교회 첨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겨우
겨우 여기 살짝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살짝 올라갔어요. 그에 반해서 이 사이프러스 트리는 쫙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별에 닿을 것 같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손이 좀 근지러우셔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네. 또 다르게 해석하신다면. 원근법이요? 네. 이게 더 가깝죠? 네. 좋습니다. 또. 당연히 가깝고, 크고. 네. 자연적인 게 인공적보다 더 하늘에 닿는다. 깊은 철학이십니다. 네. 실제로 이 빈센 van 고는 원래 신부가 되려고 그랬어요. 아니, 신부라보다도 목사가, 자기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철두철미한 목사였어요. 철두철미한. 그래서, 무슨 대학이요? 목사가 되는 대학이? 신학대학. 신학대가 보냈어요. 신학대가 보냈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가 퇴학해버렸어.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무지무지하게 경멸했어요. 목사님인데. 근데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는가. Allegory in art. 알레고리라는 그 단어가 좀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 분한테 when the subject of the artwork or the various elements that form the composition이 뭘 그릴 거란가를 자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composition이 symbolize a deeper and spiritual meaning.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딱 보는 때 중년의 남자의 얼굴, 젊을 때 얼굴, 늙어서 똑같은 사람인데 코를 보면 알 수 있죠. 같은 인물이라는 거를. 그런데 그냥 이게 초상 아니야. What is the meaning? 그 meaning을 금방 알 수는 없어요. 알레고리라는 게 그래요. 그러나 좀 더 깊은 철학적인 거 아니면 인생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여기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그러니까 40대, 50대 이 티셔는 이 화가는 자기가 사자같이 활동력도 많고 세상을 포효하던 시기다 이런 거죠.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기 dog, wolf. 젊을 때는 dog처럼 살았고 늙어서는 wolf가 되고. wolf는 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wolf하고 도하고 다른 점. thank you. 하나는 domestic. 야생으로 사는 것 같고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죠. Characterization of the witch furthered by the triple-headed beast. 이것도 티셔는 굉장히 서양 예술에서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레고리라면 당연히 Liberty Leading the People, July Revolution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1789년도에 그 프랑스 혁명, 오리지널 혁명을 그린 게 아닙니다. 1830년 줄라이 레볼루션을 그린 겁니다. 프랑스는 레볼루션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인이라고 보시지 말고 여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진 델라코아가 자신이 그렸던 초상화, 자화상입니다. 또 다른 알레고리라는 걸 보여주시면 좀 미술품이 마카티브 해가지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미술품으로, 예술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란지너의 이 작품은 비너스하고 큐피트니까 아들 아닙니까? 좀 너무 에로틱한, 근데 제목이 Venus, Cupid, Folly and Time. Folly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Folly. 네, 어리석음 또는 코미디.
또 시간이 들어가 있죠. 1545년에. 작품은 인트레스팅하게 이태리 메디치에서 프랑스 왕한테 선물로 싹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너희들 왕족 갖고 너무 문란해.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고 숨겨진 담겨진 의미가 아니면은 참 너희들은 화려하고 잘 산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여인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막 나이가 드신 여인이 또 여기는 또 이 여인은 젊은 아주 좋아하는 아동 여 밑에 코미디와 비극 이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덧없는 눈을 그냥 막 부뜨고서는 있는 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도부도 있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알레고리를 설명하자면 알브라이트 둘러의 멜랑콜리 원이라는 작품입니다. 판합니다. 판. 이 깎은 거예요. 판을. 그래가지고서는 보시면은 뭘 설명하는 거겠냐.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겠느냐. 여인이 이렇게 천사예요. 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표정이나 모습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멜랑콜리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비록 천사라도 우울할 수가 있는 게 멜랑콜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female person이 이 person이 천사 날개를 단 천사 같은 사람이 멜랑콜리를 박쥐가 멜랑콜리아라고 그걸 들고 있습니다. 이 personification 인간으로 보이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캔버스도 있고 뭡니까? 스케일도 있고 여기 시간을 알리는 어떻게 종도 있고 뭐 있으면 여기 개도 이렇게 있고 덕도 있고 동그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힘든다는데 에스토릭 하고 엑세토릭. 그러니까 제너럴한 심볼 이런 거는 제너럴한 거죠. 둥근 것들. 근데 좀 힘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 어떤 게 이해하기 힘든가? 이 모순 같은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톱도 이해할 수 있는데 대패가 없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심볼도 이런 거요. 망치는 이해할 수 있고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이거라든지 이런 모습 돌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심볼로 해가지고서는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알레고리컬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심볼을 어떻게 다르냐? 알레고리컬한 거하고 심볼을 어떻게 다르냐? 심볼은 좀 더 스트레이트포워드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맥도날드 사인을 봤다. 그러면 저 맥도날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십자가 그러면 크리스찬. 좀 더 straightforward. 깊이 뒤에 숨어 있는 의미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두 분이 이 심볼 세메아릭이 심볼을 공부하는 학문을 세메아릭을 합니다. 심볼만 또 공부하는 학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세메아릭이 이런 겁니다. 이분들의 설명을 하면은 하트 그럼 하트 뭡니까? 심장이죠. 심장인데 왜 미국 애들은 하트 그러면은 사랑을 의미해? 응? 우리 한국분들은 심장 그렇게 내 심장이 뛴다고 말을 하네. 그러네. 심장이 뛰면 사랑하는 거네. 그런데 심장이라고 말은 안 하죠. I heart for you. 나의 심장 for you. 이렇게 말하진 않죠. 한국분들은. 근데 여성은 심장이 뛰어. 그래가지고선 말합니다. 남자한테. Rose 하니까 남자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그냥 로즈 꽃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꽃을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 남자분은 로즈 꽃만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이 경보음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콘을 생각하는데 심볼, 그 다음에 인덱스, 그것이 의미하는 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the man walked into the house 하고 storm into the house, ran into the house,
jump into the house, crash into the house, broke into the house.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어가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의미 자체는. 남자가 집에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느만 다르게 쓴 것뿐이에요. 근데 결론은 들어간 건 똑같아. walk into도 들어가든 ran into로 들어간 건 맞는데 어떻게 설명한 이게 보통 이 심볼에 대한 골자입니다. 그다음에 아방가드, 프렌치 말인데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좀 더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마셀 둔챔프가 1917년이니까 언제입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있던 그 시기에 그 아트쇼에서 그 남자 변기를 소변기를 갖다 떡 아트쇼에 전시하고서는 자기 이름을 1917년 자기 시그니처 갖다 놓고서 제목이 파운테인, 분수. 분수는 분수죠. 네, 물을 받는 거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니까 분수는 분수지. 근데 이걸 아트라고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게 뭐냐? 아방가드. 그래서 요즘에 아방가드 그러면 뭐든지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어야 돼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미술품을 내놓으면서 누구한테 아방가드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나는 어떻게 혁신적으로 남하고 다를 수 있느냐. 남보다 더 추상적일 수 있고 남이 안 한 거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매터리얼을 한 번도 안 쓴 매터리얼을 써보고 그런 겁니다. 골프 치시는 분. 골프 치시는 분들 옛날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골프를 배울 때 다 우드 하면 진짜 우드였어요. 나무로 만든 거. 근데 그 밑에다가 우드를, 휘꼬리 우드에다가 큰 스크루를 막 박아가지고서는 몇 번 한 20, 30라운드 하니까 그 볼트가 뚝 떨어지고 나무가 깨지더라고요. 드라이브 치는데. 근데 얼마 있으니까 빅버터하고 켈라우에서 빅버터라고 새로운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쇠로만 만든 거야. 그 우드가 아니고 쇠로만 만든 거. 빅버터가 무슨 걸 의미하시는 분? 빅버터. 고유명사입니다. 사실은 빅버터란 말이. 빅버터. 버터가 여인 이름이잖아요. 버터. 근데 어느 나라 여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로 버터란 말을 쓰는 나라 여인은 이름 뭡니까? 독일계죠. 독일계 여자. 버터. 빅버터가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대포를 쿠피란 유명한 그 큰 그 기관 사업체, 그러니까 뭡니까 무기 만드는 사업체인데 여기서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대포를 만드는데 이 대포가 워낙 커가지고 기차로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빵 독일에서 쏘면 파리 근처가 떨어지는 거야. 대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별명이 빅버터야. 빅버터. 큰 여자. 뻥 하고 쏘는 거지. 그냥. 뭘 어떻게 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그래서 빅버터가 별명입니다. 그 골프채가 캘러웨이가 그 한 메탈 우드 하나 드라이브 나오면서 이 조그만 회사였는데 어느 한 날 그냥 세계 유명 브랜드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치아라스코로는 이탈리안 말로 light and scuro, dark. 자, 봅시다. 렘브란트의 마스터피스를. 왜 이런 미술품들은 렘브란트가 특별하느냐? 유명하냐? 치아라스코로 같은 걸 잘 쓰기 때문이다. 흑백이에요. 컬러가 없어요. 그러나 흑백, 명과 암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예술에 대해서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돼야 돼. 이 파나를 쓸 때는 아주 심플해요. 뭐가 심플하냐? 다크를 하려면 줄만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할수록 다크가 되고 라이트 하려면 안 하면 돼. Very simple. 그래서 이쪽을 보세요. 벽을. 좀 회색 빛깔. 더 많이 한 데는 까맣고. 그런데 여기서 이 센터피스인 지저스의 모습을 보세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 빛이 나고 가슴에서 빛이 나고 이렇게 이쪽에는 조연급들은 이렇게 하고 여기 주연하고 주연급들 이렇게 가까이 있고 저 뒤에 또 다크한 네. 키아라스코를 아주 그냥 너무 멋있게 훌륭하게 하지 않아 생각하고 키아라스코로 하면 또 카라바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Calling the Matthews라는 명작입니다. 저 지저스가 매튜 그 친구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 방에서 도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분이면 들어가가지고선 큰 제스처도 안 했어요. 몸을 이 제스처를 보세요. 여기 지저스가 여기 살짝 이 어둠 속에서 이분이 누구라는 걸 딱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헤일로만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딴 사람들한테는 헤일로가 없는데 이분만 있으니까 지저스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너 매튜 따라와.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매튜가 지금 한참 돈 걷고 있고 뭐 하는 판인데 me? Me? You talking to me? Who? 이런 모습이죠. 근데 보세요. 이 손의 명암과 이 손의 명암, 이 다크룸에 이렇게 빛 들어오는 창, 햇살, 햇살이 얼굴에만 비치고 어두운 밑바닥. 그래서 카라바조는 아까 전에 덧칠하고 밑에 그 파운데이션 깔 때 까만색부터 합니다. 새까맣게 다 그려버려요. everything. 거기다가 점차적으로 흰색만, 밝은 색만 하는 거죠. 진짜 카라바조 불행하게 젊은 나이에 요절해가지고서는 객지에서 사망했지만은 작품만큼은. 그다음에 장르라는 건 뭐냐? 그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죠. 그 장르, 웨스턴 장르, 무슨 장르, 무슨 분류. 장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를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게 장르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장 바닥에 육류점에 고기가 있는 거를 이렇게 막 걸려가지고서는 쇠가 꼬챙이에 돼지 머리가 걸려 있는 거 이런 걸 그린다. 그게 장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러시아의 유명한 베실리 페로브가 그린 이 작품을 봅시다. 세 명이 총이 바닥에 있고 한 거 보니까 이게 혼도 있고 이거 보면 뭡니까? 두 자루 있고 여기 그 오리가 두 마리 있고 개는 뭘 찾는지 하고 있고 이 세 명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누가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분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스처가 비록 사냥을 해가지고선 오리 두 마리 잡았지만 이 사람의 표정 뭐예요? 야, 지난주에 나 곰 잡았어? 엄청나? 그러면 곰? 이러고 허풍을 떠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이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드는 코스튬에 머리 좀 벗겨진 분이 그렇게 막 나 곰 새끼 잡았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좀 많이 해본 사람이 아이고 또 시작했네. 얼굴 표정이 아주 여기에 세 명의 그 얼굴 표정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에 모든 예술 작품에 특히 아까 전에 빈센 반 고흐 같은 그런 미술품이 아니고 특히 추상화가 아니고 실화를 리얼리스틱한 걸 하려면 디테일에 강해야 합니다. 디테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나이가 들수록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왜냐면 디테일이 약해져요. 점점. 귀찮아. 디테일 하는 거. 이번에 새로 아이폰 구입했는데 애플 스토어 가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 귀찮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 그래서 아이폰에 수백 개 앱이 있는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안 써. 그냥. 오리지널 10년 전에 샀던 텔레폰이나 지금이나 겉모양만 바뀌었지 안에 내용은 달라지게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왜냐? 내가 디테일을 싫어하니까. 근데 이 디테일을 보세요. 여기 사냥꾼의 이 구두에 부스에 붙어있는 이 진흙 컬러. 야,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참 소매가 거쳐져 있는 모습, 손의 모습 참 멋있습니다. 하여튼 장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걸 그리는 게 장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치 사람이 이렇게 동네 파티에서 나와가지고 이 양반 얼굴 좀 보세요. 스푼 하나 이마에 저 모자에 딱 꽂고 뭐 먹으러 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 여인의 손을 잡고서는 따라와. 가면 다 먹을 거 있어. 한갑자치 한국에 그런 것처럼 이 양반이 이렇게 백파이프를 불고 있고 술잔이 오가고 여기 뭐 크럼 같은 게 막 빵 쪼가리가 떨어져 있고. 자 보세요. 이렇게 전형적인 장르 페인팅입니다. 전형적인 장르 페인팅. 그 스푸마토 전혀 좀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고 생소하다고 저게 거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자세하게 제가 모르시면 또 설명드릴게. 근데 루브르 가가지고서는 딱 보시면서 모나리자 하면서 야 실제로 보니까 스푸마토 기법이 죽인다. 야 옆에 있는 분한테 야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스푸마토 있잖아 이탈리아 말. 스푸마토가 뭔데? 자 아까 전에 보여드린 비너스의 탄생에서 내가 그린 이 비너스의 탄생 유명하죠. 자기의 사랑했던 여인인데 일찍 결혼을 했어. 딴 남자였고. 그런데 이 여자 얼굴만 그린 거야. 딴 작품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 이 비너스 스푸마토라 하면 참 멋있게 그렸는데 가장 큰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 미술적으로. 공법에 있어서 금방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 라인! 땡큐! 누가 그랬어요? 라인. 역시 선생님은 미모만 갖춘 게 아니라 역시 눈썰미가 좋아야 돼. 땡큐. 이 턱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인이라고는 라인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가 우리가 누가 봐도 편안한 거예요. 반면에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라인이 거져 있죠. 확실하게. 여기도 라인이 확실하게 거져 있고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얼굴을 볼 때 라인을 볼 수 있습니까? 라인이 없는 거죠. 라인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각의 착시 현상이에요.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라인이 아니에요. 굴전된 모습이고 그런 거죠. 그게 스푸마토입니다. 연하게 처리해가지고 여기가 여기인지 저기가 저기인지 스푸마토. 오케이? Transition of color smoothly. 여기 보면 눈동자 좀 보세요. 눈동자가 여기 연하게 해서 좀 더 까맣게 이 눈동자하고 이 눈동자 보면은 참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은 이 한 100여 개 넘는 슬라이드를 하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번 강의는 어떤 게 중요한가? 여러 가지 저게 많이 듭니다. 근데 주로 예술에서 이탈리아가 많이 차지한 비율이 큰 만큼 이탈리아에서도 그 네이폴 주로 많이 가시는 로마나 플로렌스나 이거보다도 남쪽에 가시면 네이폴이 세계 3대 5대 미항인가 3대 미항 중에 하나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는요 작은 도시 큰 도시 할 거 없어요. 근데 네이폴은 남부에서는 압도적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네이폴 다운타운에 있는 그 한 귀족 네이폴이 그 도시국가였을 때 그 귀족이면서 군주였던 사람의 그 자기 집에 뭐랍니까? 개인 묘지입니다. 개인 묘지. 자, 여기에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코코 시대 때 개인 묘지에 자기 자신, 자기 형제자매를 어떻게 무덤을 했는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27, 총 27점 정도 쫙 돌아가면서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쫙
둘러보면 다 있는데요. 1590년에 시작해가지고 1988년까지 체포하고 그 개인 정원하고 연결돼 팔러스 궁하고 연결돼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나중에 우리 그 선생님께서 올리면은 자세히 들어가서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양 과학과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프란시스코 쿠에로스가 만든 이 Release from Deception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우리 봅시다. 제목이 Release from Deception. Deception은 거짓이죠. 거짓에서부터 해방. 제목이 멋있어야 돼, 여러분. 인정을 받으려면은 책 제목이 멋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다음에 제 책 쓸 때는 꼭 저 어드바이스 주기 바랍니다. 네. Release from Deception. 거짓으로부터의 해방. 근데 이게요, 한 피스, 마블, 대해석 한 큰 피스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제가요, 7년에 거쳐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해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 한 피스를 하는데 이거를 마치 하나의 헝겊 조각처럼 천사가 이 사람이 디셉션, 거짓에서 해방을 못하고서는 하는데 이 그물 같은 걸 걷어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이거 돌을 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속으로 어떻게 팠느냐는 얘기지. 어떻게 팠겠어요? 저는 감이 안 가. 요즘 여름처럼 뭐 드릴이 일렉트릭 돼가지고 해가지고 조그만 걸로 딱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다 수공으로 1700년 18th century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7년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줄 유명한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 없냐? 가서 딱 하는 걸 보더니 디자인을 보더니 네가 계속해. 아니 진짜로요. 웃을 리가 네가 계속해.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하다가 끝에 머리에서 여기서 구멍 내다가 딱 부러지면은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천사의 손으로 이렇게 디셉션, 거짓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남성한테서 그 거짓을 걷어내주는 장면인데, 말하고자 하는 게 많은 거죠. 그 거짓이 뭔지. 거짓이라 하면 미신도 있을 수 있고, 거짓이라 하면 잘못된 종교를 믿는 것도 있겠고, 거짓이라 하면 군주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안 맞아갈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천사가 뭐예요? 지구죠. 지구에 발을 딱 올리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자연형 과학에 제가 이번에 띠에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It's a fact. It's a fact.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거는 직접 제가 GW 자연과학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지알라지 교수님한테. 지구가 당구공만큼 줄이면은 당구공보다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한 원이래요. 에베레스트 산과 마리아나 트렌치의 필리핀에 있는 몇천 미터의 산과 몇천 미터의 그걸 다 합쳐도 당구공보다 더 부드럽대요. 예를 들어서 당구 안 치신 분, 탁구 치시는 여자분들, 탁구공보다 동그랗잖아요. 그보다 더 원형이라는 거지. 지구라는 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완벽하게 반들반들한 거기다가 탁 천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나폴리에 있어요? 네이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가서 보세요. 58년간 만들었다. 아니요. 58년, 그건 그 사람 생애, 일생. 네. 7년의 고행, 거짓에서의 해방. 여기 써 있는 라틴 말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드라 하면은 억압하는 거죠. 인간에게 억압하는 거, darkness, 어두움, 긴 밤, 이런 것들에부터 어떻게 프리가 될 수 있냐.
해방될 수 있느냐. 걷어 올리는 장면. 지구 이렇게. 근데 여기 뒤에 여기 저 뭡니까? 그 마블 벽 있잖아요. 이것도 예술이에요.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마블을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껴 맞췄는지. 아 마이 굿네스. 인간의 그래서 이 넓적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게 이 그물망이 프레스하는 자국이 있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프레스되면.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탁. 이게 그물이 손상이 하나도 안 되게 보관이 됐나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 소장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내놓으면 안 돼. 네. 퍼블릭에 좋은 거 있으시잖아요. 보여주지 마 아무한테도. 그냥 가지고 계세요. 조용히. 이게 똑같은 데 있는 겁니다. 똑같은 데 있는. 이게 제목이 좋아야 되니까. 가려진 진실. 여자분이, 저 볼 때마다 내가 입 밖에 낼 수는 없어. 뭐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오 마이 갓. 이거 실크도 저렇게 달라붙기가 힘든데. 마이 굿네스. 28피스의 컬렉션 중에 The Veiled Truth, which was completed by Antonio Colladini, 1750. 투 마니먼트예요. 여기 밑에는 이제 그 식구 중에 누가 죽어 계신 거지. 근데 로즈 페달이 이렇게 로즈가 딱 있고, 발과 모습. 얼굴 표정. 얼마나 이게 베일을. 근데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겠냐고. 입하고 눈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스페이스가 베일하고 얼굴 사이 스페이스가 있어 보이잖아요. 스페이스가 없는데도. 이게 마스터피스는 그런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작가의 베일로 이렇게 된 크라이스트, 예수님. 마이 굿네스. 이런 걸 가지고서 투어 디 포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기 가시관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들어가시면 이제 크라이스가 제일 가운데 있고요. 여기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작품 다 이게 다 하나만 가져도 진짜 어느 미술관에 갔다 오면은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시리 오브 네이플에 폼페이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래서 Amazing Place, Top of Your Vacation 갈 때 한번 꼭 들러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이 마블로 한 거 보시면은 그런데 네이플까지 안 가셔도 비슷한 건 볼 수 있어요. 어디? 네, 워싱턴 DC의 내셔널 갤러리. 1863년. CA라고 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About soccer. 네. 정확한 연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는 코코넨 갈lery of Art에 있던 건데 코코넨 갈lery of Art가 GW의 조지 와이트 유니버시티에 합류되면서 예술품들은 학교는 GW에 합류되고 예술품들은 내셔널 갈러리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작품 역시 보면은 베일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얼마나 잘했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과 경쟁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프라이빗 프로퍼티하고 퍼블릭 프로퍼티의 다른 점. 윌리엄 윌슨 코크런이라는 분이 조지타운에서 태어나가지고 와 있는 DC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릭스뱅크라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올타이머들 그 릭스뱅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뱅크였어요. 릭스뱅크 중에 본점이 어디서 화이트하우스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크게 움직였냐면은 멕시코하고 아메리카하고 전쟁 났을 때 그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간해야죠. 그래서 돈을, 왜냐면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 돈이 많이 드니까 세금 더 걷어야 돼. 그 전쟁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국방비가 너무 들어. 나 요번에 저 세금 올릴 거야. 요번 해, 다음 해. 그럼 그 전쟁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저요. 왜냐면은 국민들의 그 서포트가 없으면 지죠. 세금 걷는다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거예요. 국채를. 그런데 그거는 요즘 얘기고, 그 전에 옛날에는 18세기, 19세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개인 은행들이 그 전쟁에 돈을 대는 거예요. 멕시코하고 아메리칸 전쟁 때 멕시코 땅을 뺏고서는 얼마 줬다 그랬죠, 제가? 아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지로 하면은 뭐 엄청나겠죠. 돈이. 그 옛날 돈이니까. 뭐 빌리언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 한 개인이, 이 코코라는 사람이 은행가가, 오케이. 내가 그 돈 내고 그 대신에 전쟁 끝나고 하면 나 이자 얼마 줘.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유명한 파나마 문화 있죠? 파나마 문화. 한 사람이 그거 서포트한 거예요, 돈. 미국에서 국가 세금으로 그 먼 나라의 땅을 파가지고 문화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구겠어요? JP 모건. 뉴욕에 있는 은행가. 그 사람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그거 서포트 할게. 그 대신에 나중에 운하 파고서 운행하면서 돈 거치면 나한테 계속 이자 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설한 코코넛 갈러리입니다. 만약에 가서 보실 수 있으면, 여기 정문이에요. 두 사자상인데, 17가 갖고 뉴욕 애버니어 노스웨스트에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는 이름들이 쫙 최고 유명한 렘브란트, 루벤, 레이놀스, 앵글스. 이거 다 유명한 화가들 이름이 쫙 새겨져 있고, 요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아맞히는 사람, 빨리 손 들으세요. 아크테리안. 땡큐. 역시 이런 거 영상을 제작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남지. 예, 노력의 부산물이 되는 거지, 자기끼리 되는 거지. 그냥 와가지고서 덜렁덜렁, 할 거 없는데 투스데이 애프터에 잘 됐다. 거기 나가가지고 시간 때우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 가가지고 밥 먹자. 그러지 마시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크테리안. 땡큐. 야, 너무 멋있네. 그걸 맞추신 분이 있으니.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 GW로 합류되고 난 다음에 이게 여기 다 미술품 전시관이고요. 요 지하가 있는데, 요 지하 보이죠? 요게 지하. 여기가 대학입니다. 미술대학. 그래서 와싱턴에는 최고 미술대학이 코코넛 미술대학이었고, 이 근처에서 최고 음악대학은 최고 음대는 피바디, 잔스 합킨, 네, 볼티모어에. 그래서 여기를 제가 들어가려고 이 비화를 실질적인 스토리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들어가려고 제가 했더니, 원서를 넣었더니 거기서 포폴리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포폴리오를.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뽑는 게 1년에 몇 명 안 뽑아요. 미대는. 거기서 그냥 근데 그때 제가 뽑혔잖아요. 제 인생이 또 바뀌었겠지. 네. 완전히 바뀌었지. 근데 안 뽑아줘. 그 탈락이라는 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해야 돼요. 인생에서 그 순환과 그 고행과 탈락과 안 뽑힌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 나는. 뽑혔으면은 지금도 그림 그린다고 돌아다니면서 손에는 막 잉크 묻어가지고 악수하려고 하면 여자들이 손톱 밑이 더러워.
그런 소리 좀, 그때 미술에 미쳐 있을 때는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여인들이 쓰는 요 매니큐어 지우는 거 뭐죠? 뭐라 그러죠? 아세톤. 아세톤을 또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손톱 밑에 낀 거는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주 진짜 물감이 근데 여기가 대학입니다. 미술대학. 그런데 반전이 꼭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반전. 근데 나중에 이게 GW로 합류되고 난 다음에 제가 D집을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예술 역사학이니까 강의를 듣는데 현대미술 강의를 듣는데 여기가 강의실인데 여기 가가지고 한 세미에서 딱 들으면서 아이고 밑에 내려가서 미술하는데 잘 되니? 참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직장과 일, 윤리와 도덕, law, ethic, and moral. 여러분, 서양의 우리가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로소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지난 20년입니다. 엄격하게.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발전했던 이유가 그 전에 저 선배님들 배우신 그 시대하고 제가 또 교육받은 시대가 다르고 그 밑에 지금 80년대, 90년대 교육받은 애들 2000년 달라요. 왜 그러냐? 사고방식이 윤리와 도덕과 법에 대한 사고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상하이 갔을 때 참 놀랐어요. 그렇게 얼마 전이에요. 오래전도 아니야. 근데 뭘 하려면 다 돈을 줘야 돼. 관시. 돈을 줘야 돼. 아무한테나. 국가 공무원한테 다 줘야 돼. 좀 높은 세계는 다 줘야 돼. 그래야지 일이 되지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어요? 교통경찰한테 돈 주던 세상에서 그러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발전인 거예요. 발전. 그 발전의 그게 기초가 법과 에틱하고 모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자, public corruption involved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bribery, extortion, 협박, fraud, 사기, embezzlement는 어떤 사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횡령이죠. 예.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은행 잔고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은행에서도 몰라요. 여러분들 돈 없어지고 한 거. 왜냐면은, 여러분이 컴플레인 안 하잖아요? 그럼 은행원들이 해먹고 해도 몰라요. seriously. 체크하셔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선출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임명된 government official이나 employee가 계속 그게 당연하다고 해서 받아먹는 거. 이게 어떤 문제냐? 오늘날의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한국에서 그게서 탈출해가지고 빵! 나왔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number one, secular law. Legal system without religion. 중요한 겁니다. 이 컨셉이, 왜 서양 컨셉이 법이 중요하냐면은, 아직도 중동에 가면요, 다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중동 국가들이 religious law가 그냥 secular law예요. secular law가 일반 법이 종교법이고, 종교법이 일반 법이고. 제가 경찰 생활할 때 한번 신부님이 계신 데를 들어가서 조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부하면서 안 하려고, 조사 안 받으려고, 여기는 religious place. We control our law. 어디서 secular, 일반 경찰관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신부를 검문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인베스티게이션 해가지고서는 뭐 영장을 발급하려고 그래.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확실한 물증과 증거가 있으면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secular law라고 해도, 일반 법이라고 해도 it does not mean but not without God. 중요한 겁니다.
법도 결론은 뭐예요? God의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 서양 문명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법을 하는 건 아닌 게 다른 거죠. 그러면 에틱은 뭡니까? 윤리는 소크라테스 때, 플라토 때, 아리스토텔레스 때, 그 다음에 이때 형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모랄리티, 도덕 역시 도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테네에 이제 그 해군력이 세지고 하는데 해군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배를 타고 멀리 수평선을 넘어서 가가지고 저 페니시아나 아니면 오늘날의 그 리비아 이런 데를 지중해를 건너서 갔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도덕이 다른 거야, 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덕은 그 지역이나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카스텀하고 트래디션 이런 건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차 나중에는 크리스찬 밸류가 이버블 되면서 서양 사람들의 도덕이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양 문명을 바치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private property는 legal designation for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by non-government legal entity.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은요 내 거지 딴 사람이 침략할 수 없는 가버먼트가 침범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public property라고 하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같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가 같이 뭘 투자했어요. 그래서 뭘 샀어. 공유하는 것은 퍼블릭 프로퍼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뭐 어떤 게 다른가 봅시다. DC에 버지니아는 그런 게 없어요. 버지니아 제일 보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DC에는 코압이 많습니다. 코압 사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가서 봤는데 프로퍼티는 멋있고 컨도미니엄하고 똑같아. 근데 가격이 좀 싸. 웬일이지? 그런데 너무 건물이 빅토리안 스타일로 멋있고 아파트가 너무 좋아.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owners do not own their unit. 이게 코압입니다. 그래서 you can't rent them out. 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to sell your 제일 중요한 게 코압을 나중에 팔고 싶다. 그러면 다들 어프로브 해야 돼. 100채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코압이야. 콘도야. 내가 샀어. 근데 한 10년 살다가 내가 LA로 가야 돼. 그래서 냈어요. 내서 팔겠다고 할 수 있어요. 냈어. 근데 바이어가 왔잖아요. 바이어한테 이력서를 받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다 받고 그다음에 코압에서 하는 미팅에 가요. 한 달에 한 번은. 거기다 제출을 해요. 이 사람이 내 프로퍼티 사고 싶은데 허락해둬라.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어프로브 해야 돼. 그러면은 왜 그런 제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기 네이버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 참 대단하시네. 땡큐. 그 즉슨 뭐를 컨트롤하고 싶다? 자기가 누구하고 살고 싶은지. 네,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가격, 밸류. 발류 또 아주 좋아. 그러니까 발류 돈. 그다음에 또 문화를 컨트롤해. 문화. 인종을 컨트롤하는 거야. 버지는 없잖아요. DC에서는 흑인들이 저 건물이 좋아. 아파트가 괜찮아. 들어가서 나도 살고 싶어. 나 돈 있어. 근데 그 모임에서 어느 학교에 나왔지? 딱 보면 그 지역에 나왔구나. 그 다음에 요즘에는 레이스 같은 거 쓰면 조심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학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자랐지? 와이프는 뭐지? 이름이 뭐지? 체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reject. 다음 타자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또 그러니까 팔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케네디 앤 워런이라는 콘도 나중에 찍어보시면 아시죠? 케네디 워런. 네? 많죠.
네, 맞죠? 케네디 워런이라는 유명한 아파트가 저 DC에 커네리컷에 있는데요. 가시면은 앞에 쫙 들어가는 드라이브에다가 정원이 멋있고 건물은 완전히 그 저 아트데코 때 져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어. 라이브에 들어가면은 야 이런 콘도가 있어. 나 여기 꼭 살 거야. 근데 코압이. 그러면 코압이 그렇다면은 카먼월스는 뭐냐? 이게 다 프로퍼티에 관한 이름들입니다. 카먼월스. 카먼월스는 잉글리시 말인데 political community as having been found for the common good. 예를 들어서 미국의 카먼월스 스테이트로 돼 있는 스테이트,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켄터키, 버지니아가 이 카먼월스랍니다. 브리티시 카먼월스 스테이트가 있어요. 브리티시가 잉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 옛날에 지배받았던 그 나라들이 독립국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영국하고 그 value, 가치관을 쉐어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거기 계속 남아있는 게 카먼월스입니다. 그래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표적으로 남아공 이런 데에서는 올림픽을 저희들이 따로 해요. 그 이름이 카먼월스 그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매 4년마다. 카먼월스. 그 가치관을 체화하는 겁니다. 이 카먼월스. 코앞하고 비슷한데 카먼월스는 주로 어디에 쓰냐? 이 정부에 관한 데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카먼로는 뭐라고? 카먼로는 뭡니까? 카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판사가 결정한 게 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프레지던트 전에 있었던 법을 어플라이하는 거지. 그러면 간단한 예로 영국에서 나온 제도인데요. 어느 여자분하고 10년을 살았어. common law wife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 둘이서. 근데 10년을 살았어. 동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common law wife가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인정을 했냐? 그 전에 어느 판사가, 저 말단 판사면 안 돼요. 저 좀 높은 판사여야 돼. 그럼 판사나 그 대법관들이 결정을 내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렸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ommon law. 근데 code of law는 또 다릅니다. 이게 뭐 statutory law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국회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 법은. 그러니까 이런 건 법전에 있어가지고 뭐 해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막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안 선생님 좀 릴레이트하게 얘기를 해주시오. 아까 전에 코코는 갈라리 얘기했는데 이게 오리지널 코코는 집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애버뉴에 지금도 있어요. 프랑스 용어로 그 아이젠하워 빌딩 있죠? 아이젠하워 빌딩이라 큰 거, 세컨 엠파이어 스타일로 진 거. 그 바로 앞에 펜실베니아 애버뉴고 여기가 이제 요 옆에가 브레어 하우스입니다. 그 대통령님 오시면 모시는데 국빈으로 모시는데 브레어 하우스. 그런데 여기가 17가고 펜실베니아 애버뉴고. 근데 여기에 자기가 갈러리를 전 그 유럽에서 자기가 모았던 소장품들을 갈러리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냐? 이 이름이 제임스 랜위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건데 아메리칸 루브르라고 별명이 아메리칸 루브르였습니다. 별명이.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이 딴 나라하고 다른 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코크런이 딱 보니까 DC에 미술관이 별로 없어. 돈은 내가 많고 집도 이렇게 멋있게 졌는데 아이 좋아. 내 집을 갈래로 해. 난 딴 데 가서 살게. 그냥 내놓은 거예요. 거기 있는 미술품도 다 소장품 내놓고. 오늘날 지금 하시면 여기 아직도 갈러리입니다. 갈러리. 근데 렌윅 갈러리입니다. 갈러리. 오리지널 코크런 갈러리 같은데 서민들이 차기 다니는. 이때는요 여기가 뭐 차도 별로 없지만은 참 시큐리티가. 그래서 여기가 코크런 갈러리고 렌윅이 여기 요 코너에 두 개가 코크런 갈러리하고 렌윅 갈러리하고 아주 뭐 한 블락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 재산을 사유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내놓은 게 그게 굉장히 큰 아이디어다. 다른 아이디어다. 유러피안들하고 달라요. 그 점에서 많이. 그래서 왜 유러피안하고 다르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은 뭐예요? 국가에서 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게 다르다는 걸 마치 말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당신들하고 같이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 줄게. 이거 갖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트 클래스, 제가 말한 베이스먼트, 아트 클래스에서 이제 1920년대 여인들이, 학생들이 긴 치마 입고 그리는데 코코넌 갈러리 아트는 1890년대 만들어졌는데 Where's the nude model? 아트스쿨에 가면은 누드 모델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델이 넥타이까지 맸어. 정장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초상화도 그리겠지만은, 그리고 있지만은, 보통 아트스쿨에 그런 거 사진 찍잖아요? 어떤 데 찍냐면, 누드 모델 있을 때 찍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학생들, 남학생도 있지만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미대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보수적인 거지. 네, 보수적인 남자의 누들. 근데 참 그게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건데 의대 있잖아요. 의대. 아니면은 프리메드도 그렇고 그런 학교에 자식들이 가고 하면은 해부학도 배워야 되고 실제로 거기 가서 만져야 되고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좀 이 당시만 해도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코코넌 갈러리 아트의 소장품이었는데 지금 내셔널 갈러리로 간 작품 중에 유명한 Last of Buffalo, 마지막 버팔로. 여기 팍스도 뛰어다니고 여기 어린 송아지도 있고 디어도 있고 벌써 인디언한테 죽음을 당한 버팔로들이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쫙 먼 산에 락키 마운틴 같은데 근데 여기 수백만 마리의 버팔로가 물 위에도 있고 있는데 제목이 왜 The Last of the Buffalo일까요? 마지막 버팔로라고 썼어. 또 많은데 알버트 빌스텍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 미국의 특히 서부에 대한 대작을 많이 그렸는데 로맨틱한 스타일로 인디언 추장이 인디언들하고 와가지고 버팔로를 하나 죽이는데 제목이 The Last of the Buffalo야. The Last. 마지막 버팔로야. 왜? 저 뒤에도 많은데. 그러면 그걸 마지막으로 사냥 끝. 이 로맨틱하거나 아니면 서부의 이런 걸 보시면서 다 느끼셔야 되는 건 백인이라면 이 총중이 누굽니까? 인디언이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뉴욕에나 보스턴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볼 때 제목 보면서 저 광활한 서부 저 락키 마운틴 눈 덮인 저 많은 인디언과 다 같이 사라지는구나. 백인들에 의해서. 이게 백인들이 여기 도착하면 이 창을 쓸까요? 아니면 총을 쏠까요? 그래서 라스트 오브 더 버팔로예요. 이건 벌써 뭐냐면 지나간 세월, 베니타스거든요. 지나간 세월, 지나간 서부. 백인들이 이제 곧 몰려와서 다 없어지는. 예시하면서도 참 좋은 추억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퍼블릭 스쿨 아트 갈러리 필드 트립 1899년에 여기에 이제 코코넌 아트스쿨에서 갈러리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여선생이 참 모자를 너무 여선생이 짤력하게 매가지고 긴 치마에 저런 여선생님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모르겠네. 요즘엔 없어요 선생님들. 안타까워. 그런데 저기 그림에서 뭐 특이한 거 찾으시는 분 있으면은 관찰력이 좋으시네. 땡큐. 요 하나아이가 머리가 청나라 때 머리 아닙니까? 길게 딱 복장으로 딴 백인 아이들하고 딱 차별이 나죠. 차이나타운이 1860년경에 형성이 됐습니다. DC에. 차이나타운이. 그래가지고 첫 차이나타운의
라운드리 맷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 이름도 기억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서는 라운드리를 갖다 맡기나 드라이클닝 맡기면, 이제 드라이클닝은 또 좀 이 중국계가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드라이클닝한 비즈니스가 어디서 온 거냐?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베이즐에 있는 유명한 스위스랜드에 있는 미술관인데요. 이게 First Public Art Museum입니다. 베이즐에 있는 스위스랜드 Public Art Museum. 1661년에 많이 앞서갔죠. 많이 앞서갔죠. 1661년에 우리 조선 같으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서 얼마 후인데, 한 반세기 후인데, 어찌됐든 간에 퍼블릭 뮤지엄을 열어가지고서, 베이즐 하면은 유명한 대학이 유명합니다. 베이즐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그 유명한 니체가 철학 교수로 일을 했었고, 사유재산에서 공유재산, 내셔널 갈러리 오브 아트. 왜 내셔널 갈러리 오브 더 아트를 이 타이틀에, 서브타이틀에 넣었을까요? 그 제가 이 제 클래스를 듣는 분들은 내셔널 갈러리 오브 아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도네이션을 다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내가 전 재산을 줘가지고 건물도 다 줘주고 다운타운에 내가 소유한 모든 미술품을 다 줄 테니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선물로 받아주세요. 나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유명세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이너든 경비가 얼마 들지 내가 다 개인 재산으로 내놓겠습니다. 누구? 스미소니언? 그건 영국 사람. 그건 스미소니언 뮤지엄. 이건 내셔널 갈러리 오브 아트. 아마 한국이나 영국이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서는 무슨 갈러리 했겠죠. 코코란 갈러리처럼.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 FDR. 그 밑에서 재무부 장관을 했던 그 유명한 앤드류 멜런 뱅크에. 네, 기억나시죠? 멜런. 그래서 사유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런 것이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고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셔널 갈러리 오브 아트 갈러리 번호까지 제가 여러분의 그 몇번 가서 봤어요. 네. 제목이? 나폴레옹 황제? 툴루리 팔라스. 툴루리 팔라스. 그럼 다른 거네. 엠플럼 나폴레옹. 네, 툴루리 팔라스 스타디에 있는 유명한 거죠. 갈러리 56에. 네.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이분이 황제지만은 그리고 독재를 하고 전쟁도 크게 일으켜서 많은 혼동을 가져왔지만은 나폴레옹 법전을 다른 유럽 국가에서 다 자기 법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유럽이 하나의 법 아래 쓰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타머스 모란의 그랜드 캐니언 오브 더 옐로스톤 여기서 이 뭘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그러면 아트에서는요. 미술가 이름, 미술품 이름, 연도, 어떤 미디엄, 그러니까 오일이냐, 뭐 워터컬러냐, 어떤 미디엄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어디에 소장되고 있는가. 그게 빠졌죠? 네? 어디에 소장되고 있느냐. 가장 그 예술학을 하거나 아니면 문학을 하거나 그 인문학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시험을 치를 때마다 이게 다 그 뭐니까 사다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그 에세이로 써야 되는 시험들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다른 학생들도 다 그랬겠지. 근데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은 그거를 다 애너테이션 해야 돼요.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 네? 어디서 그 센텐스는 어디서 발출한 거냐? 그거 교수들이 근데 교수들도 힘들 것 같아. 그거 하나하나 체크하거든. 네, 코마까지 필요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비비아그래피라고 그러는데 비비아그래피를 잘못하면 끝에
자기 쓸 거를 다 써간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비비아크를 써가지고서는 쫙 쓰는 거야, 이렇게. 그 페이지에 어느 라인에 누가 뭘 말하고 어떻게 했다. 여기서 잘못된 걸 좀 찍어볼게요. 첫째, 작품 이름은 그게 예술품이든 조각이든 문학적 작품이든 모든 예술품은 이탈리안으로 써야 돼요. 이태리체. 네. 그래야지 이거하고 혼동이 안 가죠. 이태리어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태리체로 써요. 글자 그 모양은요. 네. 이태리 말이 아니고. 이태리체. 이렇게 가면 옆으로 누워서.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1872년도에 First National Park in the World.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에도 국립공원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마들이 된 거죠. 어느 대통령 때? 1872년? 그래도 제가 모든 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지 난리지도 않아요. 1870년이면 어느 때? First National Park가 됐다? 네. 미국 대통령 이름. 그게 중요합니다. 네? 아니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이 갔어요. 현재. 왜냐면 이게 주로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 넓은 땅을 퍼블릭으로 딱 정하면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에?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 영원히 연방정부에서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보통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작품 자체는 여기 가보셨죠? 옐로스톤에 그 폭포 떨어지는데 거기 한 번씩 다 가셔가지고. 근데 타마스 모라니 극적으로 많이 졌는데 1776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독립을 하면서 존 럼버리 그린 미술품입니다. 어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많이 어디서 보셨냐면은 이불자리에 찍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미국에 대한 독립 선언하면 이렇게 이 그림이 항상 나옵니다. First Democratic Republic Government System. First Democratic Republic Government System sustained in the world. 계속 유지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거하신 분들이니까 데모크래트하고 리퍼블릭은 어떻게 들린 거예요? 데모크래틱 파리도 있고 리퍼블리칸 파리도 있는데 데모크래시하고 리퍼블릭은 뭐가 틀린 겁니까? 어떤 면? 그러니까 폴리티컬리? 네, 폴리티컬리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은 약간 보수 성향이 있고 데모크라시는 좀 프로그레시브. 근데 이제 그 가문 시스템으로 하면 가문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거하고 공화주의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민주주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민주주의는 대중이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공화정은 왕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좀 소수끼리 하는 거. 틀린 대답은 아니고, 좋은 대답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민주주의 체제는 여러분 다가 참여하는 거고, 공화정은 여러분 중에 누가 선출돼서 그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공화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악시모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다들 참여하고 어떻게 다 선출된 사람만 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대통령 때. 아니 국회의원 뽑을 때. 투표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요. 그런데 그 참여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각 국회에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선출된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전 세계에 실제적으로 데모크래트하고 리퍼블릭 시스템을 잘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건물에 이런 거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 복습을 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딱 있고 건물에 그리스나 로마 건물이면 다 들어가 있죠. 네, 땡큐. 역시 촬영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지 리텐션이 된다니까.
실제로 자기가 안 하면요, 리텐션이 안 돼요. 트라이그래프. 세 개니까 무조건 트라이스쿨처럼 세 개, 트라이만 기억하세요. 트라이그래프. 트라이그래프.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건물 양식을 딱 봐도 우리는 인디펜던트 홀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을 했는데 우리는 서구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신대륙에서 새 나라를 건설하지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어디서 왔다? 서구. 그리스가 발판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독립하겠다고 했는데 벽에 걸린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예요? 네. 이거는 이게 영국. 이게 영국, 잉글랜드. 이거는 브리티시. 네? 왜냐면 이게 요거는 영국이고요.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요 십자가는 영국이고요. 요 십자가는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을 할 때, 자, 오케이. 그러면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누구죠? 얼굴만 딱 보시면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미국 초기 리더 중에 타마스 제퍼슨. TJ 좋아하죠. 네. 제가 오죽하면은 미들네임이 제퍼슨. 네. 돈을 줄 때 뭐만 준다 저는? 2불짜리. 거기에 제퍼슨이 있으니까. 자, 타마스 제퍼슨. 왜? 타마스 제퍼슨이 뭘 하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자기가 초안한 독립선언서를 여기 국회가 이제 새로 하는데 여기 매사추세츠 사람, 버지니아 사람, 뭐 온갖 펜실베이니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분. 아주 키는 땅땅한데 땡큐. 요분은 벤자민 프랭클린. 자, 있습니다. 멋있게. 근데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ending can be found in the back of the US $2 bill. 컨닝하신 분들은 볼 수 있어요. Original hang in the US Capitol Rotunda. 자, 워싱턴 크로싱 더 델라웨어라는 그 독일 사람이 1850년 1년에 미국의 발도 디디지 않고 델라웨어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독일 와간데. 근데 워싱턴에 대한 명성을 들은 거야. 왜냐면은 지금 이 시기에 1851년에 영국은 다 뭐예요? 영국이나 유럽은 왕정이죠, 왕정. 대통령이란 컨셉이 없었어요. 프레지던트 뭐예요? 회사의 사장, 이 프레지던트야. 그런데 이 장군이 1851년이면 벌써 조지 와인턴이 2번 하고서 물러난 후예요. 장군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했는데 전쟁이 오는데 그만뒀다는 거야. 물러났다는 거야. 그 유명한 조지 더 third, 영국의 왕이 이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어요. 전쟁할 때 조지 더 third가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그 조지라는 사람이 조지 와인턴이 물러난다면 그냥 스스로 그는 세계 역사의 최고의 영웅으로 남을 거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자기들 그 실제로 뭐 어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German painter, 독일 사람이에요. 이분. German painter never seen the Delaware River, but believing the American principles and systems, Washington paved the road for the solid political system.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지만 델라웨어에 깡깡 얼었는데 얼고 막 그러는데 이걸 그 군인들을 독립군을 끌고서는 가가지고 영국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어림이 델라웨어에서 이렇게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델라웨어는 이렇게 이건 독일 라인강이나 이렇게 얼지 위도가 다르고 저하기 때문에 그 엘리먼트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아이리시계, 영국계, 여기 흑인,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커런시 위켄, 자 봅시다. 미국의 화폐에 들어가는 게 항상 뭐예요? In God we trust. 근데 왜 그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왜 가시드가 화폐에 돈 주고 받으면 되는 건데 왜 In God we trust? 왜 신의 믿음 아래서 우리가 한다고 썼을까요? 성교도 관련했나요? 네? 성교도? Currency we trust, modern economic create인데 banking 시스템은 Assyrian Empire, 저 중동에서 2000년 전에 돈이 맨 처음에 개발이 됐고
1587년에 베니스에서 그 다음에 스탁 은행이 생기고 1611년에 스탁 마켓이 생겼는데 two most important subject in human endeavor가 휴명의 일이 살레디안 폴리티컬 시스템 안에서의 아주 건강한 에코노미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화폐가 이렇게 되기 때까지 미국 주마다 미국 카운티마다 화폐가 다 달랐어요. 화폐가 다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 화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스뱅크, 제프 안뱅크 화폐를 찍어냈어요. 그 은행을. 그걸 가지고 우리 반장님 강뱅크 하면은 이 뱅크하고 이 뱅크의 노트를 그 페이퍼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뱅크에 얼마나 금이 있고 내 뱅크에 얼마나 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어저스를 해야 돼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면 갓을 추려서 한 만큼 추려서 해야 돼. 믿지를 쉽지 않으니까. 이분은 제일 크게 앉아있는 아주 멋있게 앉아있으면서 타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을 받으면서 점잔을 떠시는 이분의 이름은 존 행콕입니다. 매사추세츠 분인데 존 행콕이 유명한 게 존 행콕 뱅크가 보스라면 굉장히 큰 뱅크입니다. 근데 존 행콕이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꼭 어디 가가지고서는 내가 그런데 내가 내 욕하는 거네. 저는 사인을 작게 못해. 사인을 좀 크게 해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해요. 그래서 보면 체크 라인이 있잖아요 밑에. 그걸 꼭 벗어나. 그래 은행에서 그거 벗어나잖아요. 어떨 때 안 받아요. 진짜요. 그 라인을 밑에 라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파고 살 때도 그거 유심히 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독립선언문에 제일 크게 했어. 독립선언문이 예를 들어 이만하다면은 독립선언문이 여기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남이야 할 것만 상관 안 하고 자기 막 크게 하니까 남이 찌그러들어가지고 그 옆에 그래서 자기가 뭐라면 자기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존 행콕.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매사추세츠 사람. 뱅크 오브 베니스가 뱅코 델 갤로 First Modern Public Bank고 1587년에 베니스에서 시작됐는데요. 그게 뭐예요? 상업이 엄청 발달됐다는 얘기죠. 네? 뱅크가 벌써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뱅크에서 실버하고 골드를 받고요. Bank is also first bank in the world to introduce the check system. 야 이게 보통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재가지고서는 화폐를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시기에서 그게 아니고 책이란 종이 조각에다가 서명을 하고 나 5,000리라 당신한테 줄게. 우리 은행에 가서 찾으면 돼. 근데 거기는 베니스는 또 괜찮아. 근데 갑자기 플로렌스로 갔어. 플로렌스에 가가지고 책을 쌓으면 안 받은 사람도 많겠죠. 근데 컨셉은 for 책을 쓴 뱅크예요. 미술품은 가브리엘 벨라란 분이 그린 미술품입니다. 그리고 1611년에 스탁 마켓이 암스테르담에서 첫 생겼어요. 지난번에 제가 알래스카 여행하면서 영국에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사우스 시 컴퍼니가 생겨가지고서는 상업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듯이 암스테르담에서는 암스테르담의 그 더치들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에 막 식민지를 차리고 하면서 스탁 마켓이 생겼습니다. 암스테르담 가면 제일 큰 마켓 중에 하나가 상업 마켓으로 이제 튤립이 뉴욕에 같은 데 그 튤립이 수입되고 이제 와인턴에도 튤립이 더치께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튤립은 어느 나라 거라고요? 원래? 네? 땡큐. 터키. 터키가 원사지입니다. 근데 터키는 수출을 못하고 거기서 터키에 있는 걸 싹 그 법을 훔쳐가지고 온 더치 사람이
그거를 재배해 가지고서는 전 세계에다가. 근데 여러분, 암스테르담과 런던이 금융과 거기에 아주 큰 도시인데 뉴욕보다 수백 년 전 금융, 보험, 주식, 채권 시장이 육성되는데 왜 그들은 그 주도권을 놓쳤을까요? 왜 금융하면은 오늘날의 뉴욕일까요? 땡큐 반장님. 이 항상 이 에코가 중요해. 이렇게 큰 소리 딱 하니까 벌써 에코가 딱 이렇게 다 하고 에코가 이게. 성당에서도 이 에코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부님이 할 이 힘이 생기지. 그 왜 그랬을까요? 왜 뉴욕이 됐을까? 뉴욕이. 런던은 뭐 놀고 있었어? 암스테르담은 쉬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 그 1600년 전에 1611년에 생겼으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기 160 몇 년 170년 전에 생겼는데 왜 암스테르담과 런던은 I take it back. 런던도 아직도 굉장한 금융 도시입니다. 암스테르담 아직도 굉장한 암스테르담 가시면은 여자분들, 미모의 여성분들과 돈 많은 분들, 알레갈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가셔야 될 게 다이아몬드 마켓이에요. 다이아몬드 마켓. 암스테르담, 앤트워프, 벨gium의 앤트워프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가면서 다이아몬드를 사라고요? 아니 구경하시라고. 그거는 사시는 거는 본인 자유고. 사라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번에 가는데 이 사람이 지그시 미소만 하시는데, 이게 트위스트를 해야죠. 꼬집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면 암스테르담이나 더치, 벨지움 같은데 그런 금은 또 이태리 가서 사셔야 됩니다. 이태리. 이거 사시면 18K 그 옆에 항상 뭐가 찍혀있죠? 이태리. 찍혀있죠? 금목걸이, 금팔찌. 주도권이 언제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그게 궁금하다. 네, 그것도 제가 개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1차 대전. 금이 이쪽으로 미국으로 몰려와서 그런 1차 대전. 1차 대전. 그게 말하면 1차 대전이 매를 딱 때렸는데 2차 대전이 완전히 그냥 유럽을 박살을 내버렸어. 설명하셨어요. 네. 박살을 내버렸어. 1차 대전, 2차 대전 두 전쟁 때 박살을 내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이 뭐예요? 전 세계 유럽의 중앙은행이,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 있잖아요. 뱅크 오브 더 잉글랜드라든지 도이치 뱅크 이런 데 금이 다 미국으로 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남아야 되는데 돈을 줘야지.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컨트랙은 지켜요. 컨트랙을. 그래서 컨트랙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1772년에 맵이 생겼는데, 자, 왜 버지니아가, 우리가 사는 버지니아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왜 버지니아에서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하이오하고 같습니다. 오하이오도 8명이 나왔는데, 자, 여기가 버지니아인데, 이렇게 버지니아입니다. 이야, 이게 뭐냐. 여기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여기 펜실베니아 일부, 그다음에 오데오 있는 이쪽으로 스프리어, 렉 스프리어하고 허슨까지 까지 여기 다 버지니아였습니다. 그 모르셨죠? 네. 그래 버지니아 하면은 13개 주 중에 최고 마땅이었어요. 버지니아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그 당시에는 제일 버지니아의 정치적인 강적이 매사추세츠였어요. 매사추세츠. 그러나 그래서 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2대가 존 애덤스, 3대가 다시 토마스 제퍼슨 버지니아 사람, 제임스 메리슨 버지니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마스 제퍼슨이 사망하고 할 때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이게 다. 딴 주가 생기고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왜 UVA가 우리의 명문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가 샬럿스빌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씩 무슨 자기 땅에다가 그걸 세웠어요.
또 도네이션도 하고 했죠. 근데 그 이유가, 타머스 제퍼슨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왜? 지형학적으로. 그 사람 아버지 때부터 거기 땅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그 답변이 되긴 하는데, 중요한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가 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딴주로. 여기 찰레스빌이 버지니아에서 제일 그래도 중심지예요. 이쪽은 광활하게 아무도 안 살았고, 이쪽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와인턴이 여기 있고요. 그 자리에는 와인턴이 없었고, 조지타운이고, 조지타운이 와인턴이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조지타운이었고, 샤렛빌이 여기 있으면, 샤렛빌이 가장 중간에 있으니까, 그 당시 뭐예요? 걸어서 말 타고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아메리칸 프로그레스라는 이 존 가스티의 명작인데요. 이 알레고리컬이라고 잘 말씀드리죠. 이게 여신이 서부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why 이쪽은 다크하고 why 이쪽은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여신이 품에 든 게 스쿨북이에요. 스쿨북. 의미하는 바 큽니다. 스쿨북. 가슴에 탁. 네. 교과서. 막 날리는데 머리에는 이 여인을 말하자면 콜롬비아죠. 콜롬비아. 이 머리에 별이 달리고. 그래서 이 텔레그라프 선을 끌고서 서부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기차도 이제 여기는 없어야 아직 기차도 달려오고 기차가 하고 여기에 다리가 있고 브루클린 브리지예요. 브루클린 브리지. 1870년에 벌써 브루클린 브리지가 만들어졌으니까. 뉴욕 하버 같은데 마차가 달려가고 US 메어하고 인디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 웨스트로 쫓겨가는 거야. 누가 오는데? 백인들이 농부도 오고 마차도 오고 기차도 오고 여기는 벌써 다 땅을 갈고 있는데 인디언들 가고 버팔로도 쫓겨가고 있고 여기에 어두운 지역을 햇볕으로 미국의 백인들이 쫙 과학으로 계몽시키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물론 동부에서 해도 뜨지만은 이쪽은 다크한데 우리가 개발해야 될 때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에 미국의 이상이 Manifesto Destiny입니다. Manifesto Destiny라는 뜻은 우리의 운명적인 계획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칼 마르크스가 쓴 Communist Manifesto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칼 마르크스가 그 책을 놨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Manifesto라는 선언인데 공산당 선언인데 선언은 군주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 예를 들어서 교황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Manifesto. 그런데 미국이 아직도 자라나는 나라인데 우리는 운명적으로 선언이 돼 있어. 이 대륙을 개발할. 그래가지고서는 엑스펜션을 하고 이 그림이 포스트 오피스 갔는데 우체국 같은 데 막 걸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개발은 우리 당연한 거야.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양 문명의 발전의 근원 중에 하나가 Treaty of the Westphalia. 웨스팔리아가 이제 독일에 이 정도 되는 데인데 여기에서 트리티가 생겼는데 1648년에 중요한 게 뭐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랜드, 네덜란드, 여기 이태리 다 나라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여기 선언으로 당신들 알아서 해. 군주가 알아서 해. 이제는 우리가 딴 사람이 교황청에서 당신들 이렇게 저렇게 관선을 안 하고 여기에 있는 개신교들은 개신교끼리 알아서 하고. 그래서 종교와 그 여러 종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는 게 계기가 이 트리티다. 이거 중요한 건데 가야 되니까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데 1700년대 유럽의 컴피티션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렘브란트의
Anatomy of the Lesson Dr. Nicholas Tub이라는 1632년의 작품인데 1632년에 해부학을 닥터가 하는 거예요. 해부를 하는데 죽은 분을 여기에 의사 지망생이랄까 의사 이제 견습생들이 아주 진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핏줄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1632년도에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고 이거는 타머스 애킨이 미국 작가인데 그 미국 의과대학에 가시면은 원만한 의과대학에는 항상 걸려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카피로.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니까. 닥터 그로스라는 이분이 대학원생들 앞에서 이제 그 의대생 앞에서 정확하게 해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은 것처럼 진지하죠. 근데 여인은 저 못 봐 나는. 안 돼. 네. 그런데 강직한 의사처럼 보이죠.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컨트로버시했습니다. 인간을 해부하는데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걸어놔도 돼? 이런 거죠. 또 다른 타머스 애킨의 앵뉴 클리닉이라는 1889년도의 작품입니다. 이건 여성분이죠. 여성분이 맞죠? 여성분 맞는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서양 예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첫 절의 슬라이드가 뭐였어요? 제가 첫 번에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임프레셔니즘의 우산을 든 여인인데 점점점이 합쳐져가지고 한 그림을 연결한다. 이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에서도 운동에 대한 스포츠 미술도 많습니다. 내셔널 아트 갈lery에 있는 작품인데요. Both member of the 여기는 이탈리아어로 돼 있죠. Thank God, I didn't miss that one. 자, both member of this club이라는 한 클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흑인 박서하고 피가 낭자가 된 백인 박서하고 1909년에 박싱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330년쯤 전에 BC 서기 300년에 그리스의 박사 동상입니다.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데 보시면은 청동으로 된 건데 얼굴이 여기 터져가지고 코는 붓고 눈살을 한 박사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인데 아티스틱 스킬이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기원전에 만든 건데 이게 무슨 어떠한 신을 비너스나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작품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일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요. 장르 작품이죠. 그런데 글러브를 레더 글러브를 끼고 맨발에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선 다 앉아가지고서는 이게 표정이 어떤 거냐면 나 괜찮아. 다음 라운드에 나가서 또 뛰어야 돼. 응? 그렇죠? 여기 옆에는 아마 이제 물 뿌리고 트레이너가 한 번만 마지막 기운을 내봐. 이번에 꼭 이거 이겨야지 너. 돈이 나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근데 20세기에 박싱하고 기원전에 박싱하고 1885년에 엑스커베이트 흙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흙에서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청동상이라 대리석상이겠죠. 왜? 로마 사람들은 녹여서 썼으니까 청동을. 어플라이 하셔야 돼요. 우리 최 선생님처럼 비디오 이거 찍는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만하지 마시고 안 찍는 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미술은 로마의 그 석상이나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칩. 그리스는 beautiful. 이 임프레션 때 내가에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그 뮤지션이라는 얘기인데 무대에서 춤추는 아름다운 저 댄서들하고 너무 대가의 작품은 아름답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넘기니 참 큰일입니다. 이거는 윈스턴 처칠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세지하고 정치는 똑같다. 에? 만드는 과정을 알면은 아무도 참석 안 할 거다. 나 더럽다는 얘기죠. 정치도 더럽고 소세지 만드는 것도 더럽고. 근데 옛날에 미술가들이 이런 걸 썼습니다. 돼지 내장을
긁어내고 거기다가 잉크나 그 미술 칼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튜브로 해가지고 주사기로 미술 약품을 가져다니다가 미국 사람이 개발함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오늘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역이었다. 힘든 작품이다. 네. 네. 그리고 캔버스 나오고 옛날엔 캔버스 다 만들었어야 돼요. 네. 미술가가 다 만들어야 돼요. 일일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왜 보여주냐면은 쿠베의 유명한 이분입니다. 쿠베가 이 지방에 마차를 타고 지방에 가가지고서는 이 사람 초상화를 간 거예요. 근데 페인터의 백팩에 다 있는 거죠, 이제. 시대가. 이때부터 야외 미술이 가능했던 거예요. 프랑스 말로 뭐다? 플랑이야. 그리고 뭐예요? 예술가가 도도하게 딱 이렇게 마중을 낳은 이 지주한테, 이거 하인이고요. 하인한테 딱, 나는 예술가야. 왔어? 라피스 레즈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고, 이분이 미국 분인데, 미스터 랜드가 이 페인트 튜브를 개발하는 바람에 했고, 자, 그 다음에 윌리엄 부고르는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캐멜 카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마네가 유명한 이 마네의 자기 초상화인데 마네가 유명한 거는 쿠베의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분이 접목을 시켜줬다. 마네가 그래서 유명한 거고요. 제페니즈가 또 여기 갑자기 왜 나와 하는데 제페니즈가 프랑스 인문학과 프랑스 미술학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 우리가 좋아하는 빈센 반 고흐가 그린 제페니즈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에드워드 마네, 제임스 맥니어 웨스 이거는요 어디 감이 있냐면은 다운타운에 인디펜던트 애버니에 있는 아시안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그 옆에 웨슬러 뮤지엄에 가시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로버트 헨리의 알바 프리메라 나중에 보세요 비디오 사진엔 찍히니까 보세요 무슨 뜻인지 카메라가 나오면서 가장 아이러니하면서 그 예술학에서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은 카메라가 발명됐잖아요 프랑스에서 카메라가 발명됐는데 이 나딘이라는 사람이 여기 카메라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스튜디오가 한데 여기서 첫 인상주의 화가 전시회가 열린 거야.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미술은 사실적인 거를 보여주던 시대에서 이제 그걸 떠나서 사진기가 나왔으니까 사진기만큼 더 사실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작가의 개성과 독창성이 보여야지만이 작가로 인정을 받는 세계로 바뀌었다. 자, 이게 똑같은 거리를 그렸는데 이제 포스트카드가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니까 그림은 달라져야죠. 이 버타 웩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성 화가인데 데니시 화가인데 참 멋있죠. 자, 이 사람이 미술품을 초상화를 그리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화가가 주인공이 돼버렸죠. 누가 봐도 여성 화가가 제일 중간에 크게. 아니 본인이 그린 거예요. 그었다가 자기가 그린 거예요. 임프레셔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만 다음에로. 네. 르누아. 그러니까 르누아 임프레셔닝 인상주의 화가 중에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싶으면 르누아 보면 됩니다. 르누아. 눈빛이 그냥 사랑하고 싶어. 어떻게 해? 다이아몬드 꼭 받으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 고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제 현대 미술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시간이 없는 이상